압도적 재미 매불쇼 건강 챙기러 지금 출발합니다. 건강이 최고. 자, 승부욕 강한 정재훈 약사님 어서 오시고요. 안녕하세요. 건강이 최고인데 동영상을 왜 안 올려줘? 건강이 최고인데. 재미가 없지 않았을까요? 아니 저 요즘에 다른 유튜브에 출연을 하면 매불쇼 팬들이 너무 좋아해. 네. 근데 왜 매불쇼는 안 올려주냐고 그래가지고 네. 체육 때문이라고. 네, 댓글 본인 달아요. 때문입니다. 재밌게 하시면 안 올라갈 이유 없겠지요. 고맙습니다. 재밌게 해도 2, 3주 있다 올려줘요. 네. 문제가 많아요. 자, 그리고 이분 정말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천사 약사 이승희 약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승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오셨죠? 천사야. 네, 오랜만에 왔어요.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이분이 이제 처음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군요. 김근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김근수입니다. 네, 그 병원을 운영하고 계십니까? 예, 이 근처에 있고요. 어. 네, 아까 그 발목 불편하시다고 하셨는데 네. 근처니까 한번 방문하시면은 아, 그때는 더 잘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뭐 돈 안 맞아요. 주니까 아까 혼났거든요. 거의 거들떠도 안 보더라고. 그렇게 남의 다리 보듯 하면 어떡하냐고 네. 최욱 씨가 한 소리 했습니다. 네, 요 가까우면 제가 한번 그냥 침상 위에 눕도록 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실력은 있죠? 아, 예. 그또 엉뚱한 발목 잡고 막 치료하고 하는 아, 왼쪽 그렇지 않습니다. 아픕니다. 아, 네, 정확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정재훈 약사님 네. 어떤 내용 준비해 오셨는지요? 요즘에 저기 제일 화제인 거 탕후루. 아, 요새 뭐 여러모로 난리더라고. 그냥 여러모로. 맞아요. 네. 진짜 뭐 다각도로 난리야. 근데 네. 저는 아직까지 한 번도 먹어본 적은 없는데요. 한 번도 안 드셔보셨어요? 네.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저는 먹을 생각이 없어요. 왜요? 그냥 뭔가 좀 건강에 안 좋을 것 같아. 이승희 약사님 드셔보셨어요? 탕후루? 저도 채욱 씨랑 같은 생각으로. 아, 안 드시는 겁니까? 네, 뭔가 나쁠 것 아, 같아서. 그래? 지몸 되게 챙기네. 아니 그러면 김군수 쌤도 안 드셔보셨어요? 저는 이제 그 너무 대세에 따르는 것 같아서 그냥 지금까지 안 먹다가 최근에 그 와이프랑 아기가 네. 사왔길래 어. 한 입 먹어봤는데 네, 어때요? 이 사람들이 지금 왜 이게 대세인지 알겠다. 아, 맛있구나. 네, 맛있긴 하더라고요. 겉에가 혹시 바삭합니까? 아니면 네. 쫀득합니까? 되게 신기한 식감이었어요. 뭔가 바삭하면서 딱 입안에 들어가는데 아. 안에는 또 되게 달콤하고. 바삭하면 맛있지. 어. 드셔보셨죠? 저는 이제 아들 때문에 애가 지금 이가 다 빠졌어요. 매일 탕으로 먹어가지고 애가 지금 네. 당뇨 체크를 하고 있더라고 그 꼬마애가. 네, 아이고. 저 임플란트 알아보고 있습니다. 네. 예. 근데 저는 그냥 너무 달던데 나는 굳이 이거 이 돈 주고 먹어야 되나? 아, 그래요?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예. 아니 실제로는 끈끈하고. 여기에 예. 단맛을 좀 더해 주려고 근데 또 설탕을 무한정 많이 넣을 수는 없으니까 다른 감미료도 들어가요. 뭐 대체 감미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이거 만들 때 어떻게 하면 지나치게 끈적하지 않게 만들 것이냐 이제 이런 것들도 되게 관건인데 네. 일단은 최근 들어가지고 국감에도 이제 뭐 탕후루 관련해가지고 증인으로 탕후루 업체 대표가 이제 소환이 되고 네네. 그랬었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음.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네. 이게 조금 어른들이 약간 오바하는 경향도 있다. 아, 오바군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탕후루 이렇게 한 꼬치를 다 먹으면 거기 당 함량이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그거 혹시 콜라보다 설탕도 설마 적게 들어간 거 아닐까요? 콜라 한 캔하고 비슷하겠죠. 한 25에서 30g 정도거든요. 그지? 네. 그러니까 콜라는 대기업이 만드니까 그건 뭐라 놔두고 못하는 거야. 이거는 그냥 자영업자들이 만드니까 이거 때려잡는구나. 약간 그런 것도 있겠지만 어른들이 자기 어린 시절을 기억을 못하는 게 더 문제인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우리 어릴 때 달고나. 달고나 그거는 그냥 오케이. 과일도 없어. 그쵸. 그냥 설탕 덩어리야. 과일도 없어요. 설탕 함량이 거기 당 함량이 한 25g 정도 돼요. 네. 그러니까 탕후루는 그나마 이제 과일이라도 같이 먹는 거고. 그렇죠. 뭐 과일을 가지고도 또 그게 같이 먹는 게 좋냐 마냐 말이 많지만 탕후루는 사실 설탕에다 물 넣어가지고 시럽처럼 만들어서 졸여서 한 거라 수분이 좀 들어가고 네. 달고나는 물 전혀 안 넣고 그냥 설탕이죠. 그렇죠. 설탕 하다가 나중에 이제 거기다 소다 넣는 그런 정도이기 때문에 네. 완전히 이건 설탕 덩어리거든요. 그리고 그 어렸을 때 그 잉어, 거북선. 아 그거 맛있지. 그거는 그냥 설탕 덩어리야. 진짜. 그거 뽑기 힘들어 형. 힘들어. 근데. 아. 그 저희가 어릴 때 저희보다 어른들이 또 뽑기는 뽑기여가지고 사행성 음. 그때 신문 기사를 찾아보면
이 사행성 어린이들한테 사행성을 조장하는 뽑기 문제다. 이거 학교 근처에 다 치워야 된다. 네. 도박 애들한테 도박을 부추긴다. 아. 시작해가지고 근데 생각해 보시면 어릴 때 뽑기 먹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네. 소아 당뇨병에 걸린 분도 있을지 모르죠. 근데 하지만 그때 그거 좋아했던 애들 지금 다 강원랜드 가 있어요. 농담입니다. 이거 뽑던 친구들. 근데 아무튼간에 이게 그렇다고 해서 몸에 엄청나게 좋은 간식이다 이렇게 볼 그건 수는 아니고. 없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아이들이 즐기는 건데 한때 네. 좀 놔둬도 괜찮아 보이는데 물론 이제 여기저기 흘리고 다니는 건 문제인 것 네, 같아요. 환경적인 문제는 네.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문제는 있지만 그 끈끈해. 노탕으로 준 생긴 거 알아요? 탕후루 먹지 말라고 그 앞에서. 그러니까 네. 그것도 약간 좀 생겼다고 이견이 있는 하더라고요. 것 같더라고. 네. 너무 팍팍한 거 아니냐. 아니 근데 이 얼마 전에 기사 보니까 소아 당뇨 환자가 늘었다라고 하면서 약간 네. 원인으로 탕후루를 지목하는 기사가 있더라고. 그래. 근데 사실 그 전에는 그게 탕후루가 나오기 전에 아마 자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탕후루 유행한 거는 올해 여름부터인데 아 그렇습니까? 네. 이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탕후루는? 이게 중국에서 건너온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원래 이제 빙탕후루라고 그래가지고 어. 예전에 웹툰 중에 그 제목 웹툰이 하나 있었고 중국 버전 탕후루는 약간 좀 덜 달아요. 아. 덜 달고 이제 설탕이 은은하게 녹아 나오는 편이고 그 속에다가 넣는 것도 여러 가지 과일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산사나무 열매라고. 산사나무 열매는 혹시 드셔보셨어요? 저는 뭐 처음 들어봤습니다. 뭔지도 모르겠어요. 술 중에 산사춘. 아 산사춘. 네, 거기에 산사나무 열매 들어가. 아 맛은 뭐 이제 뭐 약간 꽃사과 비슷하다고 하는데 저도 어제 이제 방송해야 돼가지고 한번 그거 씹어보고 왔는데 네 달아요? 달아요? 거 별로 안 달아요. 안 달아요? 안 달고 약간 떫기도 하고 좀 시고. 근데 이제 그게 항상 음식이라는 거는 원래 만들어진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건너가면 네. 원조인 나라는 원조를 따지거든요. 네. 원조가 아닌 나라는 그걸 안 따지기 때문에 훨씬 더 오바가 근본이 돼. 없어집니다. 네. 약간 우리나라 들어온 피자가 그렇고 어. 우리나라 뭐 뚱카롱이 그렇고 탕후루도 그런 거죠. 그래서 중국에서도 다양하게 먹긴 하지만 산사나무 네. 열매가 준대. 우리나라는 완전히 어린이들의 그런 재미로 먹는 간식이 되면서 굉장히 더 많이 달아지고 그런 건 있죠. 네. 근데 그거는 사실 다른 모든 음식, 그러니까 피자 같은 것도 그렇거든요. 원래 피자도 이탈리아 사람들이 먹는 피자하고 우리나라 피자 비교를 하면 네. 우리나라 피자가 훨씬 더 복잡해졌죠. 복잡하지만 기본적으로 더 달아요. 아 더 달아. 파스타도 우리나라가 더 달아요. 어. 그래요? 네, 왜냐하면 안 먹던 음식을 먹으려면 응. 친숙하지가 않잖아요. 음. 친숙하게 가려면 가장 친숙한 맛이 단맛이기 때문에 아. 단맛이 더해지는 거예요. 반대로 한식이 맞네. 해외로 나가잖아요. 네. 달아. 달아줘. 달아줘요. 아. 그래. 달아. 해외여행 가셔가지고 한식 아 나 이번에 네. 마요르카에서 물 네. 엄청 먹었어요. 달아가지고. 아, 그래? 한식당 한번 갔는데 잘 너무 돌아다니네. 성공했네. 달아가지고. 여름 휴가 다니. 앞으로 출국 금지야. 왜? 벌써 샴페인 터트릴 때 아니다. 무슨 샴페인을 터뜨렸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달아지는 게 스페인만 그런 게 아니고 해외 어느 나라를 가서 아. 한식을 먹어봐도 이게 달아요. 아 진입장벽을 낮추기 그렇죠. 위해서. 그렇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탕후루도 우리나라 들어오면 더 달아질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던 것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어른의 시선에서 애들이 하는 건 항상 안 좋게 보이고 그다음에 또 다른 나라에서 건너온 거라고 하면 안 좋게 보이고 네.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약간 오버한다. 아. 근데 아니 내- 우리 내용이- 저 네. 정일거 의사님 예. 혹시 뭐 집안에 탕후루 장사하시는 분이 있어요? 왜 한마디를 안 거드려요? 아이고 대화에 좀 섞여야죠 말이죠. 이게 뭡니까 이거 지금? 먹어본 적이 한 번밖에 없어가지고. 예, 좀 치고 들어오세요. 알겠습니다. 예. 아, 저는 근데 그게 어렸을 때 뽑기는 되게 쌌던 걸로 기억하는데 탕후루가 좀 비싸다고 들었어요. 저는 가격이 과일이 들어가니까요. 그래서 예. 애들이 막 그냥 사 먹기에 아, 그 정도 비싸지. 부담될 정도입니까? 아, 저도 사 먹은 지 몇 년 저한 전이라 7,000원 정도라고 그냥 한 누구한테 꼬치에? 들은 것 같아서. 에이 그렇게 비싸진 않겠지. 어떻게 한 꼬치에 7,000원이야? 저희- 맞아? 네, 저희 그렇게 동네에서 비싼 거 보통 있어요. 4,000원, 뭐 어. 비싼 데는 6,000원, 7,000원 이렇게 가더라고요. 아유 이거는 뭐 싸지가 않네. 그래서 얼마 전에 카드 찍힌 거 봤는데 한 뭐 2만 원 찍혀가지고 뭐 단체로 와이프가 애들 친구들 사줬나 했는데 그게 네. 아니라 그냥 와이프랑 애들이랑 뭐 몇 명 아. 한 4개 사면은 2만 원 훌쩍 넘는. 아, 그래서 지금 가격이에요. 빈정상에 있구나. 그런 건 아니고 그런 건 아니고. 아, 어쩐지 빈정이 많이 상해 있더라고. 두 분 다 강남 사는 것 같은데요. 아. 네, 4,000원부터 있어요. 아 4,000원부터요? 네, 네. 아,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탕후루 뭐 어쩌자고요?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는 아니, 거.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는 거죠. 그래도 물론 걱정은 되죠. 아이들이 여기저기 흘리고 다닌다든지 네. 이런 거는 좀 부모님들이 바로잡아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근데 뭐 애들이 하루에 여러 개씩 먹는 게 아니면 아. 그렇게 큰 걱정은 안 근데 해도 애들은 될 것 놔두면요 여러 개도 먹어요. 그렇죠. 예, 그건 맞죠. 단속해야 근데 이게 됩니다. 약간 형 패턴 같아. 옛날에 아이스크림에다가 그 뭐야 벌집 올려놓은 것도 그것도 난리 유행했었잖아. 쳤었어. 그 다음에 카스테라 대왕. 아, 그 난리 났었잖아. 뭐 할 때 인기만 끌면 갑자기 안 좋은 걸로 근데 만들어. 너가 말한 것들은 네. 유행이 꺾인 거는 명확한 이유가 있어. 그래요? 언론에서 한번 맞은 다음에 그 꺾인 거야. 근데 이제 탕후루도 이렇게 때려버리기 시작하면 그럼 어떻게 꺾일 될지 수 모르는 있겠네. 거지. 근데 특별히 그렇게 얘기할 거는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네. 반면으로 또 생각해 보면 자꾸 먹지 말라 그러면 더 먹고 싶어지는 심리가 있거든요. 그래 아. 냅둬 그냥. 그래서 맞죠? 이거는 약간 저는 국감 시즌 되면 거기 맞춰가지고 막 이렇게 끌고 나오는 거는 그거 왜냐하면 카메라 한 번 더 잡히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네. 조금 앞으로 바뀌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천사님 어떤 내용 준비해 오셨습니까? 추석이고 추석이면은 보통 어르신들 가족끼리 많이 모이잖아요. 네. 이제 가족분들 다 어르신들이랑 다 같이 계실 때 알아두면 조금 좋을 것 같은 사업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다제약물 관리 사업이라고 해서요. 만성 질환이 있는 분들 또 특히 여러 가지 약을 드시는 분들에게 그 찾아가서 서비스를 하는 밀착 서비스 제도예요. 다제 약물 관리 사업. 관리 사업. 네, 이름은 좀 어려울 수 어려운데? 있는데 다제약물,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약을 많이 드시는 분들, 네. 그분들에게 또 취약계층이나 보통 연세가 있으신 분들, 우리나라가 이제 내후년이면 초고령 사회가 된다고 하거든요. 지금 현재는 고령 사회고. 네, 고령 사회인데 이제 지금 65세 이상 인구가 지금 작년에 18%를 찍었는데 네. 20%가 넘어가면 초고령 사회인데 이제 아. 너무 예상보다 계속 이게 앞당겨지고 속도가 있고 빠릅니다. 네,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대표적인 게 또 약의 문제거든요. 혹시 연쇄 처방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연쇄 처방. 네. 저는 이거 초면입니다. 저도 처음 들어요. 진짜요? 이 약사가 처음 들으면 어떡합니까? 요새 제가 푸드라이터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아이고 아. 참 부끄럽네. 이게 연쇄 처방이라는 게 특히나 이제 뭐 어르신들한테 많이 나타나는 얘기인데 되게 흔하게 발생해요. 얘가 굉장히 많은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당뇨약을 먹었는데 이제 소변이 많이 나오고 특히 뭐 밤에 자다가도 소변 때문에 깨고 뭐 이런 일들이 생겼어요. 근데 그러면 나이가 드신 분들은 내가 이제 또 방광이 또 안 좋구나 그럴 만하지. 보통 그렇게 생각하시고 비뇨기과를 가셔서 방광약을 또 처방받아 드시는 거죠. 그러면 이제 변비나 뭐 조금 어지럼증도 생길 수 있고 계속 드시다 보면은 약간의 깜빡깜빡 인지장애 생기는데 그거를 또 이제 어지러우니까 항히스타민제 처방받고 변비니까 변비약 사 먹고 또 뭐 인지능력이 떨어지면 뭐 뇌영양제나 또는 치매 검사를 하고 또 치매가 드실 수도 있고 이렇게 연쇄적으로 계속 처방이 꼬리를 물고 계속 늘어나는 걸 연쇄 처방이라고 해요. 그거 안 좋아. 종합적으로 관리해 줘야 되는데. 그렇죠. 이거를 이제 종합적으로 그래서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또 종합병원은 상급병원은 너무 전문화되어 있다 보니까 네. 딱 요것만 봐주고 또 요것만 봐주고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어르신들은 노년내과 이런 식의 이름도 생겨서 이게 총체적으로 좀 관리를 해주지 않으면 이게 다제약물 관리가 조금 어렵습니다. 약간 그 보험 관리 같은 거 맞죠? 겹치는 거 빼주고 약간 약 뺄 거 맞아요. 빼주는 그런 시스템 같은데. 맞아요. 근데 죄송한데 이거를 얘가 얘기할 때 왜 웃죠? 아니 형 맞는 얘기를 하니까 웃었겠지. 그거는 좀 삼가주시기 와, 바랍니다. 그것도 질투로 가버리네. 아니 네. 저도 보험을 연상시키리라고 생각을 못했네요. 네. 되게 창의적인데? 창의력까지 가면 야 그렇게. 반짝 아이디어였습니다. 제가 워낙 자주 해라. 알겠습니다. 네. 이게 그래서 이제 필요로 하는 분들이 정말 많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을 우리가 고령사회 진입하고 17년에 진입하고 18년에 이제 시범 사업으로 해서 지금 5년 차예요. 그래서 해마다 이 사업에 참여하는 환자의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작년에 6천 명이 넘었더라고요. 이게 시범 사업이에요? 아직까지 시범 사업입니다. 네, 5년 차가 됐고 네. 이게 성과들은 보이고 있는데 점점 많은 관심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너무 좋고 저는 이게 그
저 약국에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65세 이상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노인 양료라든지 이런 문제에 좀 관심이 많아서 이 사업에도 저도 참여를 하게 됐는데 그래서 이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네. 한 달마다 한 번씩 4차례에 걸쳐서 밀착 서비스가 되는데 예를 들어 이제 제가 이제 전담 약사로 매칭이 됐으면 저랑 공단에 있는 간호사랑 짝꿍으로 되게 먼저 방문을 해요. 대구로. 네. 오. 방문을 해서 실제로 어떤 약을 드시고 계신지 사실은 약국에 오셔서 아무렇게 말을 하셔도 이게 정확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가보면 또 다 달라요. 예. 드시고 계신 게 다 엉망일 수도 있고 맞아. 또 약뿐만 아니라 건강기능식품 뭐 또 일반 약 너무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걸 전체적으로 관리를 해주면서 부적절한 약물이나 뭐 중복 약물이나 이런 걸 좀 빼주기도 하고 뺄 거 빼고 내 제품으로 더 비싼 거 이렇게 바가지 씌우고 막 이렇게 하면 진짜 가만 안 둡니다. 아 이게 저 혼자 가는 게 아니잖아요. 아. 감시도 해주고 이제 둘이서 가니까. 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는 유선 상담. 하고 마지막 네 번째 차에 이게 정말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방문해서 아유,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예요. 너무 좋은데. 예, 근데 이게 그렇게 보면 너무 좋잖아요. 네. 이거를 받으시는 분들 정말 좋은데 작년에 6천 몇 명이라서 이게 차곡차곡 성과가 있다고 보여지긴 하나 사실은 117만 명이 넘는다 그래요. 이제 우리가 여기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이 되려면 만성 질환을 가지고 있으면서 꾸준히 복용하고 있는 약물의 수가 10개가 넘어야 되거든요. 열게요? 네. 근데 이 대상이 지금 그냥 대략적으로 한 120만 명 되는데 네. 많아요? 작년에 이제 요 사업에 참여한 수가 6천 명밖에 안 아유, 되니까 너무 적다. 이게 조금 더 이제 관심을 가져주시고 요게 빅데이터를 통해서 공단에서 이게 뭔가 신청하라고 대상이 됐다라고 연락이 가면 네. 회신을 받아야지 신청이 돼요. 네. 또는 직접 요 사업에 관심이 있어 신청을 하셔도 되지만 보통은 지역별로 이렇게 회신을 하면 아까 회신을 주셔야 이게 좀 신청자가 되거든요. 근데 그렇겠죠. 네, 그러니까 좀 요런 게 이제 연락이 가면은 좀 관심 가져주시고 네. 회신하셔서 서비스를 받아보시면 어. 너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네.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아, 요거는 좀 확대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건 원래 지금 세계적인 추세기도 해요. 추세예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이 우리나라 이제 국내 번역이 조금 어색하긴 한데 처방약 줄이기라고 해가지고 디프리스크라이빙이라는 게 이제 완전히 트렌드예요. 그러니까 맞아. 가지수를 줄이는 거야. 양 너무 많이 불필요하게 먹죠? 자꾸 처방이 네. 되니까. 예. 네. 네. 근데 뭐 10가지 이상인 사람들 대상으로 한다는 건 사실 되게 좁게 잡은 거죠. 좁게 잡은 건데 외국은 5개 이미 그렇죠. 하고 있는 5개인데 네. 우리나라는 네.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 10개로 아, 그 좁게 잡아도 많아. 그래도 지금 120만 그러니까요. 명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이거를 빨리 활성화해서 중복 약물이라도 좀 줄이고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좋을 것 네. 같아요. 제가 아. 처방을 병원에서 내다 보면은 네. 중복 약물을 처방을 하면 그게 중복이라고 떠요 시스템에서. 아. 근데 이게 약간 다른 계열의 진통소염제를 기준으로 했을 때 다른 계열의 약물이라든지 이러면 또 뜨지가 않거든요. 아. 그러면 중복이 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그러네요.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정형외과인데 뭐 이비인후과 다른 병원에서 뭐 감기나 이런 것들 때문에도 진통소염 처방 약물 기록이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런 네. 경우는 걸러지긴 하는데 이렇게 좀 다양한 그 다른 과들에서 했던 그 처방 기록들을 다 목록을 찾아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뭐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네. 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 너무 좋죠. 이거 좀 캠페인 운동에 앞장서 줄 수 있습니까? 근데 사실은 정형외과에서의 처방 약물은 다른 과랑 많이 겹치는 게 없긴 해요. 제가 한 발 물러서겠습니다. 아 근데 많이 겹쳐요. 이게 정형외과에서 이제 위장약 처방을 많이 하시잖아요. 소염 진통제 받으시면 좀 위장이 이제 안 좋아질 수 있고 위장관 출혈이 염려가 돼서 위장약을 처방하시는데 어르신들 중복 약물 중에 대다수가 사실 소염 진통제랑 위장약이에요. 네, 일단 소염 진통제 처방 케이스가 너무 많은데다가 아시겠지만 이제 허리 아파서 오신 분도 있고 무릎 아파서 오신 분들도 있는데 약이 그렇게 다르지 않잖아요. 근데 어르신들은 써서 갖고 오신 거 보면 이거는 허리 약이고 이거는 무릎 발목이고 그냥 똑같은 걸 계속 네, 먹는 그런데 거구나. 병원이 다르고 주치의가 다르다 보니까 맞아. 이거를 나는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면 이것도 같이 먹어요. 이거 그렇게 진짜 중복되는 중요한 사업이다. 사례들이 그러네. 굉장히 많고 이게 이게 아직도 없었다는 게 오히려 놀라울 일입니다. 난 이 리액션이 더 놀라운 거. 아니 우리 어르신들 건강 그런 식으로 장난스럽게 받아들일 거예요? 내팽개 쳐 우리 어르신분들 노인비야. 재영 질투 많아. 질투할 게 따로 있지 지금 아니, 뭡니까? 재훈이 이거 형 할 지금. 때도 좀 웃어 줘. 웃는 게 아니라 지금 아니 우리 난 이게 어르신들. 재밌고 좋아요. 뭘 재미예요?
알겠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사업. 요거는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이게 확대돼야 된다는 목소리도 같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주제 선정 훌륭했던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좀 약간 굽는 것 같긴 굽지 하다. 않아요. 예, 굽지 않아요. 그래요? 저는 있는 그대로 갑니다. 네, 네, 시청자가 고맙습니다. 판단합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우리 정형외과 의사님 뭐 어떤 걸 준비해 오셨습니까? 예, 저는 그 안마 의자 관련해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 이거 궁금해. 예, 추석 이제 효도 선물로 안마 의자 많이 생각들 하실 것 같아요. 미치겠어. 이거 사달라는 분들 이 효과가 많아가지고. 있는지 의학적으로 나는 그게 참 궁금하더라고. 이렇게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처음 뭐 있죠? 시원하긴 한데 솔직히. 너무 좋던데. 새 그렇죠. 제품.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사용하면 당연히 증상 호전에 도움이 되긴 하는데 아. 이제 그거를 이제 모든 국민들이 그러니까 이제 고령에서도 안전한가에 대해서 조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일단은 뭐 허리 어디서 무슨 협찬 받고 그런 거 하면 가만 안 둡니다. 내용 보면 아시겠지만 전혀 그런 거 없고요. 아, 약간 까는 예. 내용이에요? 네, 아니요. 어. 약간 중립적인 네. 중립을 좀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지들은 다 중립이래. 일단은 뭐 허리 제일 많이 흔히 아프잖아요. 네. 보통 허리 아파서 병원 가면은 물리치료를 많이 하는데 물리치료의 그 원리가 일단 크게 세 가지 정도 있습니다. 온열, 그러니까 핫팩 같은 따뜻한 치료, 그다음에 전기자극 치료. 또 도움이 많이 되고 전기 자극은 어떤 원리예요? 신경과 근육을 자극시켜서 네. 근육을 이완시키는 효과라고 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걸 이제 풀어주는 거예요? 예, 그렇죠. 아, 난 그거 찌릿찌릿할 때 좋아요. 어. 이거 좀 느끼게 돼. 아, 그거 그래? 할 때 찌릿찌릿할 때 아. 기분 좋아요. 그래. 그리고 다음에 아, 집에 가서 잠자리도 좀 해. 아, 난 전기가 더 좋던데. 네. 찌릿찌릿. 네, 그리고 역학 치료 이건 이제 뭐 흔히 도수 치료나 견인 치료, 마사지 이렇게 해당이 되는데 이 중에서 온열 치료와 역학 치료를 안마 의자가 좀 대신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식약처에서도 의료기기로 허가가 난 것 같고 아, 의료기기예요? 네, 일부 회사들 제품 의료기기 허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제가 찾은 문헌에서도 2020년도에 이거는 뭐 우리나라에서 발표된 논문이긴 한데 56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절반은 물리치료를, 절반은 그 안마 의자를 했을 때 그 치료 효과가 얼마나 있는가를 했는데 네. 이제 통증 감소 및 삶의 질에 있어서는 둘 다 효과가 있지만 물리치료가 좀 더 효과가 있다. 아, 조금 또 더. 병원. 나 진짜. 근데 이 그 출처를 보면은 안마 의자 B사가 약간 포함돼 있어요. 그래서 뭐 어디를 편파적으로 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러니까 안마 그- 의자보다 병원이 낫다는 거잖아. 조금 더 낫다. 근데 둘 다 효과는 있다. 아, 효과는 둘다 있더라? 효과는 있다. 그러니까 뭐 너무 아. 큰 통증이 아니면 안마 의자도 괜찮다. 아, 괜찮다. 근데 이제 뭐 접근성도 그렇고. 그런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안마 의자가 더 낫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뭐 약간 유리하게 한 것 같기도 하지만은 네. 어쨌든 둘 다 효과가 있다라는 문헌이 근거가 있기도 하고요. 네. 선생님 병원이 이 근처 어디예요? 둘이 또 짜고. 아니 여기- 그 말씀을 되게 신뢰성 있게 하셔서 네, 여기 지하철 타면 한정과장님 저는 갑니다. 여기 오기 전까지는 근육통 같은 게 없는데 이게 끝나고 나면 최욱 씨한테 너무 막 갈굼을 당해가지고 병원 가야 될 것 같아요. 아, 지금 저 노잼통 때문에 미치겠으니까 가만히 계세요, 그거. 예, 그래서요. 그래서 어쨌든 안마 의자는 이제 기본적으로 허리 근육을 풀어주고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도움이 된다는 거죠, 결론은. 예. 아, 네. 이렇게 되면 또 엄마 아빠들 사달라고 난리인데. 야, 효과 있는데 너 내 허리 나몰라라 할 거냐면은 이거 안 사줄 요량 없습니다. 네, 집에 다 그 빈 공간을 놔둔대요. 안마 의자 여기다 안마 의자 딱 놓으면은 딱이다. 아. 옆집에 누구 최욱이는 사줬다더라. 뭐 이렇게. 근데 결국은 최욱이네 집에 가보잖아. 안마 의자 위에 다 빨래 있어. 맞아. 고양이 올라가 있고. 고양이 올라가 있고. 아니 근데 이게 또 연로한 분들이 그런 경우는 있더라고요. 그러면 안마 의자나 아니면 누워서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아, 맞아. 그것도 요새 나오더라고. 그런 네. 것들을 하면 시원하다고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아. 뭐 병원에 진짜 응급실 실려가거나 그런 경우도 드물지만 있더라고요. 너무 많이 실제로. 하면 왜 안 좋죠? 너무 많이 한다기보다는 뭐 물론 횟수도 중요하지만 강도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안마 의자의 부작용에 대해서 좀 간단히 조사를 해봤는데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저희 소비자원에 그 안마 의자 위해 사례가 148건 있었고 그 중에서 뭐 21건은 통증 관련, 19건은 근육 인대 손상, 그 중에 7건은 골절 사례까지 있는 위해 사례가 발생을 했고. 아, 그러니까 그 안마 의자마다 약간 스트레칭 기능들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문제가 발생했나 뭐 보군요. 그런 것도 있지만은 아마 이제 그 안쪽에서 근육을 풀어주기 위해서 롤링 있죠. 네, 롤링 위아래를 왔다 갔다 예. 하는 게 이제 고령에서 골다공증 있는 분들한테는 골절의 위험성까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그래요? 같습니다. 약간 이 하는 분들이
너무 참을성이 뛰어나셔가지고 세게 하기로 원해요. 막 세게 하면 아픈데 이게 아픈 게 시원한 맞아, 거라고 맞아. 막 참다가 병을 키우는 거죠. 그럴 수 있겠네. 너무 아픈 거 안 좋은 거군요. 근데 그래야 시원하다고 착각 들긴 하는데. 근데 그것보다는 스트레칭이 더 좋죠. 그렇죠. 스트레칭이 더 안전하면서도 좋죠. 예. 그러니까 어른분들 중에서 이제 뭐 약도 쓴 약이 더 도움이 되고 이제 이런 마사지도 더 세게 받아야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 강도가 조절이 됨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세게 받는 게 좀 문제일 수 있습니다. 네, 스트레칭이 좋아. 근데 그 세다는 거는 사람마다 좀 다 다르겠네요. 어떤 사람들은 그거를 좀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그 좀 다른 거죠. 피부가 유연성이 붉어질 정도로 하면 안 됩니다. 피부가. 예. 그러니까 이제 근육 그 긴장 완화 측면에서는 거의 뭐 이제 통증이 없다시피 거의 뭐 좀 받는 듯 마는 듯 해도 근육 이완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고령에서는 특히나 더더욱 좀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저희 집에도 안마 의자가 있는데 네. 그 애들 키가 작아서 네. 키가 크는 안마 의자가 있다고 해서 그거를 할부로 사서 들여놨는데 그 성장 마사지 한참 그거 유행했었잖아요. 그래서 네. 하면은 그 성장 그 판 있는데 이제 무릎이랑 이런 데가 좀 따뜻해져요. 따뜻해지면서 막 마사지를 해주거든요. 근데 그거 효과 없다고. 아니 그게 저기 그 나왔었죠. 명색이 약사인데 그런 거에 넘어갑니까? 아니 또 애들 뭐 아마 워낙 좀 유명한 문제가- 사건이라서 B사에서 나온 그쵸, 네, 예. 그 아, 안마 맞아, 의자가 맞아. 광고를 아이 키 성장에 관련해서 아이고. 약간 강조를 했는데 음. 그게 그 임상적인 근거가 없다라고 예. 판정이 나서 아마 이제 벌금형이 된 것으로 알고는 있어요. 아니 그거에서도 약사라는 사람이 이렇게까지 합니까 진짜? 아니 그래가지고 산지 얼마 안 됐는데 그런 이슈가 생긴 거예요. 네. 할부를 했는데 근데 그러고 나니까 거기서 전화가 와가지고 그 한 반값 정도에 해당 되게 고가였는데 반값 정도에 해당하는 돌려줘요? 아니 상품으로 뭐 다른 걸로 이제 뭐 준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받았죠. 그리고 아직 됐네. 이만큼이 됐어. 그래서 아직 있어요 집에. 애들은 지금 성장 끝났는데. 그건 그거대로 있고 반값에 해당하는 것도. 그래서 아직 근데 저도 이제 그 애들 거긴 한데 저는 딱 키가 맞아가지고 들어가서 가끔 하는데 키 클라고. 키가 크면 좋겠어요. 야 이게 배웠다는 분도 그런 과장 광고, 허위 광고에 놀아난다는 게 나는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부모의 마음인 거죠. 부모. 그럼 우리 부모 뭐가 되냐? 형 안 사줬어? 내 키를 이렇게 이 지경까지 내버려두면 우리 부모는 어떻게 할 거야?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근데 그 와중에 뭐죠? 저게 저 6,000원 세럼 6,000원짜리예요. 예. 저거를 제가 네. 어제 매불쇼를 보다가 네. 2개를 샀어요. 아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배송이 추석 뒤에 배송이 네. 됐잖아요. 그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요. 네네네. 워낙 인기가 많아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효과가 이렇게 있는지 한번 발라보고. 이렇게 하면 이거 이제 영상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거 영상 나가야 되네. 이렇게 되면. 영상 내보내줘요. 이거 내보내야 될 것 같은데. 큰일이네. 천사역사님도 나왔으니까. 천사님 나오셨으니까. 조회수 올랐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서 세 분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세 분 명절 잘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발목 치료 받으러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